키아오라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 깡입니다. 요즘 너무 많이 바빠가지고 시간 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짜투리 시간 내갖고 드디어 약속했던 영상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의 차이점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니까 모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소기업부터 시작해볼까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한 3군데 소기업에서 일을 해봤어요. 첫 번째 직장은 잡 에이전시 회사였고요. 두 번째는 디자인 회사. 저번에 이 회사 고소했죠 제가. 세 번째는 어디였지? 세 번째는 제 첫 번째 웹 개발자 회사였어요. 우선 소기업의 장점을 얘기해드리자면 소기업은 엄청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매일마다 마주쳐야 되기 때문에 서로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회사 내에서 점심을 사준다거나 해서 점심시간에 같이 먹고 이런 경우가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조금 더 장점을 뽑자면은 우선 취업하기가 대기업보다는 훨씬 편하다는 거. 보통 인터뷰도 한 번밖에 안 하고요. 그리고 중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따지는 것도 많지가 않아서 쉽게 취업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단점을 뽑자면은 우선 초봉이 정말 낮아요. 보통 에버리지보다 밑을 주기 때문에 그게 살짝 아쉽지만 사실 소기업에서 큰 돈을 바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누가 대기업을 가겠어요. 이건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소기업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스킬들을 배울 수 있게 돼요. 이게 내가 배우고 싶어서 배우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디자인 회사에 들어갔을 때 저는 영상을 만들려고 들어갔지만 포토샵도 해야 되고 디자인 일도 조금씩 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웹 개발자로 제가 취업을 했을 때도 제가 영상에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경력을 자꾸 사용하려는 시도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직업을 때려쳤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발자 일을 하면서 영상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개발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나눠져 있잖아요. 소기업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풀스택으로 프론트와 백엔드 둘 다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 아닌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백엔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소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백엔드에 대한 지식들을 쌓을 수가 있어서 정말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기업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중기업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한데? 어쨌든 미디엄 사이즈인 회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미디엄 사이즈인 회사는 제가 이제 제 전 회사, 제가 지금 ASB 다니기 바로 전 회사가 중소기업 그 회사가 중기업 정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직원이 100명 이하면은 제 기준에서는 중기업 같아요. 우선 중기업의 가장 큰 장점은 물론 제가 다녔던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여서 그런 거기도 하겠지만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소기업에서는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안 했어요. 조금 꽉 막힌 그런 워크플로우들이 있었는데 중기업에서는 새로운 시도들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회사가 작은 회사가 아니고 너무 큰 회사도 아니고 점점 커지는 회사이기 때문인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새로운 시도 같은 거를 할 때 많이 너그러운 편이었던 것 같아요. 중기업의 장점 중 하나는 또 대기업과 비슷하게 혜택들이 조금씩 생겨나요. 소기업은 혜택이 아예 없거든요. 연봉도 낮고 혜택이 거의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중기업부터는 연봉도 이제 살짝 괜찮으면서 혜택이라는 게 생겨요. 베네핏이죠. 뭐 보험을 들어준다던가 아니면 직원들을 위해 요가 클래스가 있다던가 저의 전 회사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시간도 점점 너그러워지고 조금 더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정말 생각하기가 힘드네요. 왜냐면은 제 전 회사가 사실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실 단점을 꼽으라면 할 말이 없지만 굳이 뽑자면은 대기업에 비해서 연봉이 낮다는 거? 그게 조금 단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기업 회사들은 회사가 성장하는 그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회사 구조 자체가 되게 쉽게 바뀌는 것 같아요. 리스트럭처라고 하죠. 이 회사 구조가 계속 바뀌는 게 좀 잦은 것 같아요.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 구조가 바뀌면은 엄청 불편하거든요. 새로 시스템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상사도 가끔 바뀔 때가 있고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사람들이 많이 나갈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회사 시스템 구성이 바뀔 때 진급이 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진급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낮아지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분이 나쁘니까 회사를 나가겠죠. 이제 슬슬 대기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대기업에 2번 일해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웨타, 그리고 두 번째는 ASB. 웨타하고 ASB는 자신있게 회사 이름을 얘기할 수 있죠. 왜냐면 모두 다 알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자신이 뿌듯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느 회사를 다니냐고 할 때 자랑스럽게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다니는 회사를 안다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장점이죠. 우선 가장 큰 장점을 얘기하자면 혜택이 엄청 많아요. 지금 ASB에서는 직원 혜택이 상당히 많아요. 손꼽아서 얘기하라고 하면은 ASB 직원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어찌됐든 소기업과 중기업에 비하면 대기업에는 혜택이 정말 많아요. 연봉 외에 따라오는 부가적인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혹시나 대기업에 지원을 하셔서 여러 군데 붙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혜택들도 비교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연봉도 중요하지만 그런 혜택들을 다 포함을 했을 때 혜택이 더 많은 게 연봉이 살짝 높은 것보다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대기업이 장점이 많긴 하지만 단점도 분명 존재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단점 중 가장 큰 단점은 너무 꽉 막혔다는 거예요. 직원들의 하이라키라고 하죠. 내가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이 또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보고하고 점점 올라가는 그 단계가 너무 많아요. 가끔씩은 제가 보고하는 사람이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바로 보고하면 될 텐데 왜 이 사람한테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 못할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특히나 ASB 같이 오래된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이 너무 꽉 박혀있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처리를 할 때 일 처리가 정말 느려요.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써보고 싶은데 중소기업에서는 그런 기술들을 써봐도 상관이 없는데 대기업에 가는 순간 그런 기술들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적어요. 왜냐면 이미 잘 작동하고 있는 거에다가 돈을 더 투자하면서까지 고치고 싶어하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대기업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하자면 소기업이 이런 면에서는 대기업하고 살짝 비슷해요. 왜냐면은 소기업에 일하는 사람들은 대기업에서 일하던 시니어들을 소기업에서 데려와서 주니어들을 양육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소기업도 그 꼰대 같은 시니어가 자리 잡아서 시스템을 구축해 놓기 때문에 소기업에도 살짝 그런 면들이 있어요. 하지만 중기업에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저는 중기업을 한 군데밖에 안 다녀봤다는 거. 여기까지! 제가 이 영상 만들려고 사실 준비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준비한 거에 비해 좀 내용이 많이 부실한 것 같아요. 혹시나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에다가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또 브이로그로 찾아뵙게 될지 아니면은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게 될지 모르지만 우선 제가 준비하고 있는 다음 영상은 뉴질랜드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공부 없이 개발자로 취업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구독!